일대다 관계 단순화 방법. 관계의 전체 참여인 N척 개체 릴레이션의 다음을 구한다. 관계 1척에 있는 개체의 기본 크기에 대응하는 속성. 개체가 있으면 이게 1대 다니까 1척에 있는 속성을 추가를 한다. 1척에 있는 기본 크기 속성을 이렇게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이제 외래키가 되겠죠? 오른키. 관계의 설명 속성, 그 관계에 있는 설명 속성,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들을 모두 이렇게 한다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대다 관계의 단순화 사례. 사원 개체와 부서 개체가 있고요. 근무하다라는 관계 개체가 있습니다. 사원 릴레이션 스키마는 이렇게 그대로 사원번호, 이름, 급여 이렇게 되었고요. 부서는 부서번호, 부서명, 사무실 그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다의 관계는 사원번호 이쪽 있죠. N척에 있는 사원 기본키 사원번호를 이렇게 매대키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것을 기본키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1척에 있는 부서번호 이것을 추가로 속성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단순화를 하려면 근무하다의 사원번호랑 사원 개체의 사원번호랑 같습니다. 그래서 사원번호 쪽으로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사원 릴레이션 스키마의 사원번호는 이렇게 그대로 맞죠. 똑같기 때문에 한 개만 쓰겠고요. 그다음 이름, 급여까지는 사원 개체의 속성이었고요. 근무하다 릴레이션 개체의 부서번호가 그대로 추가가 됩니다. 이름은 근무 부서번호 이렇게 변경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단순화가 불필요한 일대다 관계 사례. 예에서 보면 사원, 동아리라는 개체가 있고요. 활동하다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을 변환을 해보면 사원은 그대로 이렇게 각각으로 왔습니다. 동아리도 그대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다는 이렇게 이름을 적고요. 그다음에 N척에 있는 기본키 4번 번호죠. 이게 들어왔고요. 와서 이게 기본키로 잡혔고요. 동아리 쪽에 있는 1척에 있는 동아리 번호가 LA키로서 속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4원 번호랑 이 4원 번호랑 같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사원번호, 이름, 급여, 입사일도 있어야 됩니다. 활동하다 릴레이션 스키마에 있던 사원번호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번호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화가 되었습니다. 단순화가 불필요한 일대다 관계사에 여기에서는 사원, 동아리, 제가 활동하다, 근무하다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레이션 변환을 해보면 사원 개체는 사원번호, 이름, 그대로 같습니다. 사원번호가 특별자이기 때문에 기본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동아리는 그대로 같죠. 특별자가 동아리 번호니까 동아리 번호가 기본키로 되었고요. 동아리명, 부활동, 개설 일자 이렇게 속성으로 같습니다. 부서는 부서 번호가 기본키가 되었고요. 부서명, 사무실 되어 내려왔습니다. 관계가 활동하다, 근무하다의 관계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만들었고요. 활동하다의 사원번호 N척의 기본키가 되는 특별자가 되는 것을 외래키로 가져와서 기본키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척의 특별자를 외부키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활동하다의 기본 가지고 있던 속성, 가입 일자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근무하다는 N척의 기본키 주식별자를 외부키로 가져와서 기본키로 삼았고요. 1척의 주식별자를 외부키로 가져왔습니다. 발령하다의 원래 가지고 있던 성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활동하다의 사원번호, 근무하다의 사원번호가 사원 개체의 사원 리레이션 스키마의 사원번호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원 개체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사원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동아리 번호와 가입 일자를 가져오면서 동아리 가입 일자로 속성의 이름을 바꿔서 건무 부서 번호와 부서 발령 일자로 이름을 바꿔서 속성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 릴레이션 단순화되어서 릴레이션 스키마가 3개가 되었습니다. 단순화는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사원, 박동이나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받게 됩니다. 또 입사 후에 아직 부서 발령을 받지 않은 사원은 모두 업무 부서와 부서 발령 일자 특성이 널값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널값을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널값을 가지면 안 좋은 게 많은데요. 단순화하지 않고 각각의 릴레이션을 두는 게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 릴레이션 스키마 변환 사례. 환자 검사 내역 관리 사례. 문제. 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검사 내역을 기록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2열 다이어그램을 작성한 다음 릴레이션 스키마로 변환하시오. 요구사항 1. 환자는 환자번호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정보가 필요하다. 환자가 검사한 검사 내역을 기록한다. 검사 내역은 순서, 검사명, 일시, 결과 정보가 필요하다. 검사 내역의 순서는 각 환자마다 1번부터 시작한다. 보면 환자가 개체가 될 거고요. 기록한다는 관계가 되겠죠. 검사 내역이 개체가 될 거고요. 그럼 환자는 환자 번호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정보가 속성을 가지게 되겠죠. 검사 내역은 순서, 검사명, 일시, 결과 정보를 속성으로 가지게 되겠죠. 이것을 개체로 표현해 보면 환자, 검사 내역 두 개로 개체 타입이 선정이 되었고요. 환자는 환자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속성을 가지게 되었고 식별자는 환자 번호가 되었습니다. 검사 내역은 순서, 검사명, 일시, 결과라는 속성을 가지게 되었고요. 순서가 식별자로 되었습니다. 이거는 환자가 없어지면 검사 내역도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약한 개체로 식별되었습니다. 관계 타입은 기록하다가 있습니다. 환자, 검사 내역, 환자가 검사 내역을 기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그래서 한 환자가 여러 개의 검사 내역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N이죠. 관계는 식별 관계입니다. 이것을 2열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환자 개체가 있었고요. 검사 내역 개체가 있었고요. 환자에는 환자 번호가 주 식별자였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사 내역은 순서, 검사명, 일시, 결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순서가 구분키로서 식별자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관계는 1대 N의 관계였고요. 관계 식별자는 소유하다인데 약한 개체였고요. 릴레이션 스키마 변환. 이 개체들을 릴레이션으로 표현을 하면 환자, 그리고 환자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은 그대로 속성이 왔고요. 환자 번호가 주 식별자로 기본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검사 내역은 환자 번호, 아직 환자 번호 추가가 안 됐죠. 검사명, 일시, 결과 그대로 나왔죠. 슈퍼 개체, 소유 개체의 주키, 환자 번호 이것이 외부키로 왔습니다. 순서가 합쳐져서 기본키가 되었습니다. 순서를 합치지 않으면 한 환자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검사 기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일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합쳐서 만들었죠. 요리 레시피 관리 사례. 문제는 요리 레시피를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EL 다이어그램을 작성한 다음 릴레이션 스키마로 변환하시오. 요구사항으로는 요리 레시피에는 번호, 요리명, 요리법, 요리시간, 칼로리, 식재료 정보가 포함된다. 요리마다 필요한 식재료 수는 크게 다르다. 식재료 정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최종 개체 타입은 레시피입니다.
속성은 레시피 번호, 요리명, 요리법, 요리시간, 칼로리, 식재료 이렇게 되었습니다. 식별자는 번호고요. 이제 비교로서 식재료는 다중치 속성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ER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레시피, 번호, 요리명, 요리법, 요리시간, 칼로리, 식재료 이렇게 왔습니다. 번호가 식별자로서 시커멓게 칠해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릴레이션 스키마로 변환을 해보면 레시피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속성들이 그대로 왔습니다. 식별자로서 번호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키로 번호를 기본키로 삼았습니다. 식재료는 다중치 속성이기 때문에 이 속성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떼었습니다. 본 개체의 수식별자가 외래키로서 레시피 번호가 외래키로서 왔습니다. 식재료는 그대로 가면 이 식재료나 이름이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식재료 이름이라고 넣어서 변환을 했습니다. 식재료 코드 개체를 활용한 리레이션 스키마죠. 원래는 여기 식재료 이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식재료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많아지면 다른 데이터하고 이렇게 조인을 시키면 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코드화를 시켰습니다. 식재료 이름을 여기에 가져오면서 실제로 코드 번호라고 지정을 하고 이거랑 인식을 했습니다. 이름은 실제로 코드라고 했고요. 코드 번호가 기본키가 되겠습니다. 과제 수행 능력 관리 사례. 문제는 과제를 수행할 때 하나의 관리 부서와 참여하는 여러 명의 연구원 및 인턴들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작성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ER 다이어그램을 작성한 다음 릴레이션 스키마로 변환하시오입니다. 요구사항으로는 1. 부서는 부서 번호와 부서명 정보가 필요하다. 연구원은 4번과 이름, 전공 정보가 필요하다. 인턴은 아이디와 이름, 담당 업무 정보가 필요하다. 이거 딱 보면 이거는 개체 릴레이션 스키마로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게 느낌이 오죠. 지금은 좀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자꾸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런 감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 수행한 과제명과 과제를 시작한 일자, 종료한 일자 정보가 필요하다. 한 과제의 관리 부서는 하나지만 한 부서는 여러 과제를 관리할 수 있다. 한 부서가 관리하는 여러 과제의 시작 일자는 서로 다르다. 연구원은 시작 일자가 다른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연구원과 인턴은 과제 진행 중간에 참여할 수 있다. 인턴은 한 번에 한 과제에만 참여할 수 있다. 인턴은 과제가 종료되기 전에 다른 과제에 배정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대략 개체가 드러나죠. 목적어나 주어로 사용된 것들이 대부분 개체고요. 동사로 표현된 것들이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면 그것을 나열한 다음에 상세하게 살펴서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런 걸 식별하는 기술들을 배웠죠. 개체 타입으로는 부서, 연구원, 인턴, 과제, 자격증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는 부서번호, 부서명, 사무실, 전화번호의 속성, 다시 하겠습니다.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부서번호가 식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연구원은 4번 이름, 전공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4번이 식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인턴은 아이디, 이름, 자격증의 속성을 가지게 되었고요. 아이디가 식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과제는 과제번호, 과제명, 시작 일자, 종료 일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과제번호가 식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자격증은 코드, 명칭, 발급기간 이런 속성을 가지게 되었고요. 코드가 식별자로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계 타입을 선정할 차례인데요. 관리하다, 수행하다, 배정하다의 관계 타입이 식별되었고 관계하다는 연관된 개체가 부서, 과제입니다. 그래서 부서가 과제를 관리한다. 한 개의 부서가 여러 개의 과제를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이때 N의 관계고요. 수행하다의 관계 타입은 연구원, 과제의 개체와 관련되었습니다.
연구원은 과제를 수행한다. 한 명의 연구원이 여러 과제를 수행할 수 있고 한 과제는 여러 명의 연구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M 대 N의 관계가 되었고요. 수행하다의 관계 타입에는 시작 일자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정하다는 인턴을 과제에 배정하다입니다. 한 과제에 여러 명의 인턴이 배정이 될 수도 있고 한 인턴은 여러 개의 과제에 배정될 수 있으니까 M 대 N입니다. 이 사항에서는 인턴은 과제가 종료되기 전에 다른 과제에 배정될 수 있다와 인턴은 한 번에 한 과제에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인턴은 1대 N으로 관계 유형이 설정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관계 타입이 배정입니다. 그래서 배정은 과제가 종료되기 전에 다른 과제에 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 대 N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열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면 일단 부서, 연구원, 과제, 인턴, 자격증 이렇게 5개의 객체가 있는데요. 객체 중에서 자격증은 코드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고 따로 떼어서 표기하였습니다. 관계는 수행하다, 관리하다, 배정하다 3개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가르니티를 표현을 했고요.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다 표현했고 관계의 속성들도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것을 릴레이션 스키마로 변환을 해보면 부서 번호가 기본 키가 되었고 부서명, 사무실 전화번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연구원은 4번 이름, 전공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4번이 기본 키로 되었습니다. 인턴은 아이디, 이름,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은 코드로 뽑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뺐습니다. 대신에 인턴 자격증에서 새로운 릴레이션 스키마를 선언했고 인터넷에 있는 아이디를 외래키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코드가 있고요.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기본 키로 만들었습니다. 자격증은 자격증 코드하고 명칭, 발급기간 이렇게 있고요. 과제는 과제번호, 과제명, 시작 일자, 종료 일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과제번호를 기본 키로 선정했습니다. 관리하다, 수행하다, 배정하다가 있는데요. 관리하다는 과제번호와 관리 부서 번호를 외부 키로 가져와서 과제번호를 주키로 선정했습니다. 수행하다는 과제번호와 연구원 4번, 시작 일자 이렇게 속성을 가지고요. 과제번호와 연구원 4번을 합쳐서 기본 키로 선정했습니다. 예정하다는 과제번호와 인턴을 외부 키로 가져와서 기본 키로 삼았습니다. 배정일자와 종료일자는 원래 배정하다의 관계가 가지고 있던 속성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과제번호, 과제번호, 과제번호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과제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수행하다, 배정하다는 이렇게 복합키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제번호하고는 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과제 객체와 관리 관계 객체가 같은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화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그대로 여기 왔고요. 과제번호, 과제명, 시작일자, 종료일자는 원래의 과제 릴레이션 스키마에 있던 속성이었습니다. 관리하다라는 관계의 속성을 가져오면 되는데 과제번호는 있기 때문에 관리 부수 번호가 이렇게 그대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 단순화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8장 논리적 설계 기초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